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오늘은 9차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2쪽부터 135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걸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럼 1번, 마름모의 넓이 공식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마름모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하면 마름모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다음 2번.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형과 나 도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 도형 같은 경우는 한 대각선의 길이 10cm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12cm 나누기 2를 해서 60제곱cm다 라고 넓이를 구할 수 있었고요. 다음, 나 도형입니다. 나 도형은 한 대각선의 길이 4cm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8cm 나누기 2를 해서 16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132쪽의 1번 문제입니다. 슬기는 사다리꼴 모양인 학교 건물 지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던 도형으로 사다리꼴의 모양을 바꿔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 그 다음 평행사변형 모양, 혹은 삼각형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도 알아볼게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한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행한 두 변은 마주보는 두 변, 즉 이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밑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한 두 변은 이 친구들이었죠. 그럼 이 변 사이의 거리는 높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90도, 즉 수직으로 만나는 친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요. 한 변을 윗변, 다른 한 변을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윗변과 아랫변을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을 두 개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삼각형으로 잘라서 구할 수도 있어요. 교과서 133쪽의 2번 문제입니다.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뒤쪽에 준비물 14을 같이 이용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다리꼴의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세요. 먼저 사다리꼴의 윗변은 이렇게 파란색, 아랫변은 초록색,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높이 같은 경우는 윗변과 아랫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다리꼴 하나를 뒤집고 위치를 옮겨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 즉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다리꼴 두 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밑변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의 아랫변이었던 초록색 이 친구 길이와 더하기 사다리꼴의 윗변이었던 파란색 친구의 길이를 더한 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초록색 아랫변의 길이는 8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파란색 윗변의 길이는 2cm가 됩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사다리꼴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으니까 8 더하기 2 해서 10cm가 나오겠네요. 곱하기 높이를 해주게 되면요. 사다리꼴의 높이와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모두 4cm로 같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8 더하기 2 한 것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괄호 열고 8 더하기 2 괄호 닫고 요게 평행사변형의 밑변이었죠? 곱하기 4 평행사변형의 높이였습니다. 여기까지 한 친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0제곱cm와 같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었네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이 나왔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 나누기 2를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구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나누기 2. 한 개 사다리꼴의 넓이였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요.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밑변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 더하기 밑변의 길이 한 것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자면 괄호 열고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식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거예요. 그러면 윗변은 2cm 더하기 아랫변은 8cm 그 다음 높이는 4cm였기 때문에 괄호 열고 2 더하기 8 괄호 닫고 곱하기 4 나누기 2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20제곱cm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교과서 134쪽의 3번 문제입니다. 사다리꼴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물 14번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번에도 사다리꼴의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은 초록색,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변은 여기, 아랫변은 요렇게, 높이는 요렇게 선생님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선생님이 90도 수직을 생략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은 높이는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는 길이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점선을 따라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길이가 같은 변끼리 붙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어떻게 되었냐면요. 선생님은요, 다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였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아랫변과 윗변, 즉 초록색과 파란색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를 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겠네요. 그럼 아까 초록색 친구가 8cm, 파란색 친구가 2cm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10c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원래 사다리꼴의 높이는 4cm였는데 지금 반으로 뚝 잘라져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2cm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타내자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사다리꼴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의 길이였고요. 그 다음 곱하기 평행사변형의 높이의 길이는 사다리꼴의 높이 나누기 2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0제곱cm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식으로 나타내자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괄호 열고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선생님은 이렇게 높이가 반으로 잘린 개념이라서 이렇게 괄호를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우리가 일단은 덧셈, 곱셈, 나눗셈, 괄호가 섞여져 있는 식에서 계산식 순서를 잘 살펴보자면 뒤에 있는 높이 나누기 2 같은 경우는 괄호를 해도 괄호를 안 해도 식의 순서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되어서 여기 뒷부분의 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2번, 3번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결국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과서 135쪽의 활동 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삼각형으로 나누어서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도록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생님은 선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가와 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게 되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였다는 거 다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가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지금 표시된 파란색 2cm가 되는 거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4cm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가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밑변 2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삼각형 나의 밑변과 높이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삼각형의 밑변은 8cm, 그 다음 높이는 4cm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 삼각형 같은 경우는 8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가삼각형의 경우 2 곱하기 4 나누기
하게 되면 4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걸 구할 수 있었고요. 나 삼각형 같은 경우는 8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6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4 더하기 16을 한 20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그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괄호 열고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5cm 더하기 아랫변 7cm, 즉 괄호 열고 5 더하기 7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4cm 나누기 2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4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아랫변 6cm 더하기 윗변 4cm 곱하기 6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 더하기 6, 10 곱하기 6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60 나누기 2가 되어서 30제곱센티미터와 같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높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다리꼴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2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윗변 8 더하기 아랫변 3 곱하기 높이는 물음표라고 할게요. 나누기 2 한 게 바로 22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2는 8 더하기 3 11 곱하기 물음표 나누기 2가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물음표를 알기 위해서는요. 11 곱하기 물음표 한 개 44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같으니까 높이는 4m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사다리꼴도 한번 알아볼게요. 똑같아요. 윗변 4cm 더하기 아랫변 6cm 곱하기 높이 물음표 나누기 2 한 개 1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10이죠? 10에다가 곱하기 물음표 그 다음 나누기 2 한 개 15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10 곱하기 물음표가 30과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음표는 3이 되겠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다리꼴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변은 윗변, 다른 밑변은 아랫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는 높이라고 하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한 것에다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수학 익힘책 90쪽에서 93쪽까지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요.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칸에 적습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요. 넌센스 퀴즈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